10분만 합니다. 부담 없이 다.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오늘 당장부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요. 대한민국 학부모를 위한 실천적인 교육 전문 채널 교주팝 스튜디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학교육하는 지선쌤이고요. 오늘은요, 강렬한 빨간색 드레스를 입고 오신 우리 작가님을 우리 어머님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서점을 가가지고 이 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들도 이 책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우리 작가님이 어떤 분인가 너무 궁금해서 우리 스튜디오로 모셨거든요. 우리 최선미 작가님 인사해 주실 건데요. 박수 부탁드리고요. 우리 작가님 간단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을 브런치로 먹는 엄마 작가 최선미입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교 국어 교사이고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매일 독서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많이 읽히는데 엄마들에게도 정말 책이 좋다는 걸 알리고 싶어서 책을 썼습니다. 네. 말씀을 너무 조곤조곤 소녀같이 하세요. 그래요? 네, 제가 이 책을 서점에서 봤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작가님한테 소개메일 보내면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약간 신선한 충격이었다. 네.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이들한테 책을 막 읽어라 얘기를 하고, 아이가 읽기 위해서는 엄마가 책을 읽으셔야 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도 정작 엄마들이 무슨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네. 저는 그러니까 사실 엄마나 아이들이나 독서 초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네네. 독서를 안 한 사람, 아이들을 먼저 생각을 하면 독서를 안 한 아이한테 독서 지도를 최대한 거부 반응 없게 좀 부드러운 넛지를 주면서 아이가 오게끔 독서 교육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한 경험을 통해서 볼 때 엄마들한테도 그렇게 접근을 하고 싶었어요. 똑같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엄마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단계별로 어떤 책을 골라야 될지, 그리고 그 난이도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등등 다양한 방법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 엄마들이 책을 안 읽는 건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럼요. 사실은 되게 많이 읽거든요. 아이들이 유아 시절에 막 제가 삐뽀삐뽀고 이런 책들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고등학생이 되면은 또 입시 책도 엄마가 또 봐서 도움을 줘야 되고, 어떻게 보면은 엄마가 책을 정말 많이 읽음에도 불구하고 그 책들이 저는 엄마가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마가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아이들을 위한 책이었잖아요. 그쵸. 네. 근데 작가님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엄마가 책을 읽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 엄마들을 위한 책이라는 건 어떤 책일까요? 정말이에요. 진심으로. 엄마들이 책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사실은 엄마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 당장 앉혀놓고 책 읽어 하는 것보단 엄마가 그 시간 동안에 행복하게 책을 읽는 걸 아이들이 보고 느끼게 했으면 좋겠고요. 느끼게 하는 것도 너 이거 봐봐, 따라와, 이 의미가 아니라 그냥 진짜로 엄마가 책을 즐기고 행복하게 즐기는 그런 독서가의 모습, 그런 삶을 사는 것 자체를 아이가 그냥 저절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면 아이도 저절로 책을 읽게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는 엄마가 책을 읽으면 사실 엄마들이 많이 힘들잖아요. 아이 키우다 보면. 근데 자기도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자기 자신도 모르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어른이 됐지만. 그때마다 옆에서 누가 항상 조언을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조언해줄 수 있는 어른이 옆에 인재가 있는 경우도 참 드물고요. 그렇죠. 그럴 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어느 날 어려서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가정 환경상 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어 교사지만 성인이 돼서 책을 읽었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 인생이 빡빡하고 재미가 없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손이 책으로 갔어요. 그냥 처음에 그냥 심심풀이로 읽었죠. 또 국어 교사기도 하니까.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점점 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나를 알아가니까 내 아이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알아가면서 이 지식이 확장되고 또 욕구가 확장이 되면서 다양한 책으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이런 엄마의 모습이 그대로 전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이의 책을 읽히기 위해서 엄마가 억지로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엄마가 필요해서 읽는 책이라는 네, 말씀이신 엄마의 거죠. 필요. 그럼 작가님 요즘 어떤 책 읽고 아, 계세요? 저요? 네. 저 가방에 가지고 있기는 했는데, 네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무거운 책이에요. 노벨 문학상을 받은 책이더라고요. 네네. 저번 주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전쟁에 참전한 여자들의 이야기예요. 되게 인상 깊더라고요. 그 내용 자체가. 그래서 이제 딱 되게 두꺼운 거예요. 전쟁 얘기라서 재미도 네. 없을 것 같고. 네, 근데 네. 노벨 문학상이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넘겨봤는데 내용이 너무 편하게 읽히는 거예요. 200명 정도 여자들, 전쟁 참전한 여자들을 인터뷰한 내용인데 그 아이의, 그 여자들의 삶 속에는 아이가 있었고 그 책 속에 또 여자들만의 감성, 여자들의 감성으로 본 전쟁의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책을 읽고 있어요. 좀 신기한데요. 보통 엄마들이 또 나를 위한 책이라고 하면은 손쉽게 그런 책에 손이 가지가 않거든요. 네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재테크 책을 본다거나 막 이런 식의 이제 자기계발서들은 조금 본다고 해도 네네. 작가님이 그런 책을 보신다고 하니까 조금 신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그러실 수 있죠. 같거든요. 네. 제가 분명히 저는 이제 제가 그 책을 읽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읽으세요 하고 소개하지는 않아요. 네.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책은 그 순간 자신의 욕구와 맞는 책, 내 관심이 가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동안 책을 또 많이 계속 읽어왔고 네. 현재 제 관심사에 그게 맞았기 때문에 그 책을 든 거거든요. 네. 근데 대부분 어머님은 당연히 공감이 안 갈 수 있죠. 네. 그래서 권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책은 본인이 골라야 돼요. 그렇죠. 자기의 관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어떤 책을 한번 소개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분이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딱 한 권만 소개하자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저 아까 그 책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정말 이게 원래 노벨 문학상 이런 책 TV에서 소개된 유명한 책 읽지 말라고 사실 말하거든요. 네. 너무 부담되고 안 읽히니까 네. 또 질리거든요. 근데 그 책은 인상 깊었던 내용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여자가 전투기 조종사예요. 남편은 죽었어요. 네. 전사를 했고. 근데 임신이 돼서 아이를 낳았고 딸아이가 어린데 전투기 조종사를 자원해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새벽 4시에 조종하러 나가야 되는데 아이한테 죽을 끓여주고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거예요. 엄마구나. 엄마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도 자원을 한 거예요. 전쟁에. 전 그것도 너무 신기했어요. 그 러시아, 소련 네. 여자들 얘긴데요. 네네. 다들 그렇게 자원해서 군대를 가더라고요. 그것도 너무 신기했는데 자원해서 군대를 갔는데 그 죽을 끓여서 애 주고 저녁에 엄마가 못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네. 엄마가 못 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죽겠다. 마음 짠하면서 그 여자의 삶이 보이는 거죠. 남자들의 전쟁의 이야기는 영웅담, 신성, 신화 이런 남자들 스토리의 전쟁은 다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책 소개에도 그렇게 네. 나와요. 근데 여자들이 겪은 전쟁은 감정이 있고 아이가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재미있게 읽고 있어서 딱히 떠오른 책은 현재 그 책입니다. 네. 죄송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 얘기만 듣고 저거 재밌겠어 하시는 분들 네, 서점으로 맞아요. 달려가시면 되고요. 아까 맞아요. 작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렇게 어떤 책을 읽고 계시냐 뭐 추천해달라 말씀을 드린 거는 일단 작가님이 현재 그런데 어떤 데 이제 관심을 가지시냐를 여쭤본 거고 학부모님들이 책을 선정하실 때는 본인이 직접 고르셔야 된다는 거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들이 책을 읽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어도요.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네, 맞아요. 특히나 이제 아이들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아이들 케어부터 시작해서 특히 이제 직장 다니시는 직장맘들은 뭐 아이들 케어하랴 뭐 집에 오면은 뭐 자기 바쁘신 분들도 많고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억지로라도 내서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 책에도 그렇게 이제 기재를 해주셨는데 그런 엄마들이 주기적으로 매일은 아니어도 책을 이렇게 꾸준히 읽을 수 있는 어떤 작가님만의 비법이라는 게 있을까요? 네, 있어요. 네, 있어요. 네. 집안일, 네. 집안일을 완벽을 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돼요.
체크가 간단하네요. 네. 빨래 갤 시간 쌓여 있는데 내가 책을 읽기로 마음을 먹었다. 정말 이제부터 난 책 읽는 엄마가 스스로 나를 위해서 읽겠다 네, 결심을 하셨다면 빨래가 좀 이만큼 쌓여 있어도 당장 급한 거 아니고 내일 개도 되는 거고 밀어놓고 그 시간 10분을 딱 만들어서 책을 읽는 거죠. 저는 처음부터 뭐 1시간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 안 드려요. 책을 오래 읽은 학교 아이들도 네. 매일 10분만 읽혀요. 나머지 시간은 자유선택. 그 대신 최소 10분을 매일 읽는 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 유치원 있는 엄마들은 네.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브런치 타임에 그쵸. 책을 책 제목도? 정말 10분을 읽으시는 거죠. 빨래 갤 시간 약간 밀어놓고 그렇게 하길 권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꾸준하게 뭔가 독서하는 습관을 가진 엄마 밑에 있는 아이들은 굳이 엄마가 책 같이 읽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아이가 저절로 책을 읽게 되는 분위기 같은 게 조성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어교사지니까 더 잘 알겠지만 책은 읽고 끝나는 것보다는 그 이후의 활동들도 사실 중요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던데 아이랑 같이 어떤 독서 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냉장고에 붙여놓습니다. 네. 저희 집은 독서를 매일 10분 이렇게 같이 하는데요. 하고 나면 종이 2장을 붙여요. 네. 아이들 2명 거가 한 칸에 한 달 31일이 다 들어가게 네. 이렇게 2명 하고 오른쪽에는 엄마, 예전에는 엄마가 하고요. 요즘은 아빠도 같이 해서 아빠 같이 하거든요. 온 가족이 다 책을 읽어요? 네, 같이 읽어요. 저녁에 시간 11시에 딱 앉으시 읽는데 하고 붙여놓고 매일 쓰는 거예요. 근데 길게 쓰면 안 돼요. 날짜, 책 제목, 간단한 소감 이 정도만. 그날 읽은 페이지 분량만큼. 아니, 페이지도 안 써요. 그냥 그날 읽은 부분에 대한 소감 정도 간단히 쓰라고 하는데요. 그거 애가 안 쓴다고 너무 닥달하지 않습니다. 사실 대부분은 독서 기록, 깊이 있는 독서로 뭐 표현하고 감상을 물어보고 막 주고받는 독서에 대한 좋은 점 많이 강조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것도 물론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독서 자체를 즐겁게 하는 거에 더 중점을 둡니다. 아이들 중에는 또 이제 독서를 시작하는 엄마들도 나중에 이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네네. 아이들 중에는 읽고 나서 꼭 뭘 하라고 하고 읽고 나서 쓰라고 하고 읽고 나서 어땠어 하고 자꾸 물어보면 독서가 싫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아까 전에 좀 인상적인 말씀이 밤 11시에 네. 책을 읽는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네. 그 시간에 읽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첫째가 고등학교 이제 입학을 해서 네. 고등학교 가더니 자기 좀 바쁘다고 원래 독서 시간 7시였거든요. 네. 7시였고 아빠는 그때 안 읽었어요. 저희 아이들하고 저만 계속 오랜 세월 읽어왔는데 네. 아빠는 아빠 혼자 따로 읽고 근데 애가 고등학교 가더니 자꾸 시간이 안 된다고 해서 뺀질 안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동생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중학생 2학년이 네네네. 남자아이가. 핑계 잡았네요. 어린 시절부터 사실 꾸준하게 10분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래요. 그게 애들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완벽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남편한테 살짝 얘기했는데 웬일로 자기가 같이 읽겠대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우리 시간을 정하자. 그럼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여서 편히 읽을 수 있는 시간, 첫째도 빼도 박도 못할 시간 11시. 네. 그래서 10분간 그 시간에 읽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으셨는데 지금도 10분밖에 안 읽나요? 네. 코로나 시기 잠깐 작년부터 심해져서 그럴 때는 20분을 읽기도 했는데 네. 다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올해 입학하고 또 저녁에 아빠까지 해서 다 같이 읽는데 20분은 20분 일단 10분 했을 때 10분이 되게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쵸. 거꾸로 다시 10분 하다가 20분 하는 건 그건 되게 긴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10분만 합니다. 부담 없이 다. 이 얘기를 들으시니까 오늘 당장부터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건요. 아빠를 너무 푸시해서 오게끔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분위기가 네. 엄마 아빠 싸워봐요. 그렇죠. 부담되고 안 좋고 그냥 엄마가 정말 할 수 있으면 내가 엄마가 아이랑 하면 좋은데 사실 또 다 큰 아이들 데려다 놓고 앉아 하고 그쵸, 읽으면 그쵸. 또 안 좋아해서 저는 사실은 엄마가 먼저 혼자 10분씩 최소
한 달이라도 해보고 난 뒤에 네. 그 뒤에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너무 좋은 방법인데요. 그래서 어떤 책을 고를지 모르시는 분들이 이 책을 참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제가 또 인상 깊게 봤던 부분이 뭐였냐면 뒤에 독서 모임에 대해서 네. 예, 독서 동아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거든요. 네. 아까 전에 이제 아이들하고 아빠랑 같이 읽기 전에 엄마부터 한 달 정도 해보자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엄마 혼자 한 달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작심삼일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남과 같이 누군가와 같이 읽으면 조금 더 쉽게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그런 이제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맞죠? 마냥 그거는 아니에요. 네. 저의 기본 생각은 일단 본인이 먼저 해봐야 돼요. 근데 독서 동아리는 물론 너무 좋거든요. 정말 좋아요. 근데 독서 동아리는 가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요? 이제 책도 처음 읽기 부담되는 분이 독서 동아리 가서 말을 하라고 하면 말하기 힘드시죠. 그러면 나 못하겠다. 책 그만. 그럴 이렇게 될 수 있겠네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엔 혼자 읽기 쉬는 게 더 편하고 좋다 생각하고요. 근데 그렇게 하셨는데 뭔가 시스템을 원한다. 네. 그리고 사람들과 교류를 통해서 성장, 발전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올라왔을 때. 그래서 좀 쑥스럽고 힘든 걸 감당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 독서 모임 나가보시라고 꼭 권하겠습니다. 독서 모임에서 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독서 모임에서 주로 하는 활동은 제가 하고 있는 활동 여기서는 책을 중심으로 책 얘기를 해요. 책 얘기를 하는데요. 12년 된 모임, 8년 된 모임이거든요. 두 개 독서 동아리가. 근데 책 얘기를 12년 동안 책 얘기만 할 것 같으세요? 아니거든요. 네네. 책 얘기 속에 뭐 남편 얘기, 아이 얘기, 힘든 얘기, 뭐 자기 직업 얘기, 아니면 친정엄마 얘기부터 해서 자기의 삶의 얘기를 다 하게 돼요. 오래된 친구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동아리 원들로서 만나서 동아리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지인들부터 조금씩 시작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작가님은 어떤 케이스셨어요? 저는 만드셨나요? 만든 거죠. 처음에 만든. 근데 첫 번째 모임은 사실 직장에서 제가 그때 너무 힘든 학생부장을 할 때였어요. 30대 학생부장 얼마나 힘들는지 몰라요. 너무 힘들었는데 같은 개원에 있는 그 선생님 여자분이 두 분이 계셨었는데 한 분은 시를 맨날 붙여놓고 한 분은 맨날 신문을 보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정말 사는 낙이 없었거든요. 너무 힘들어서 우리 책이나 읽을까요? 독서 모임 할까요? 했더니 두 분이 다 좋다고 하셔서 나머지 분들 더 이렇게 하겠다고 모여서 하는 모임이 된 거고요. 그런 식으로 직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된 모임이고, 다른 하나는 제가 그 모임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어렸을 때 책을 제가 못 읽었던 게 너무 후회는 아니지만 돌아간다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어렸을 때 책을 읽는 게 제가 원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공부는 안 해도 책은 읽길 바라는 엄마예요. 그래서 나도 책 읽는 거 좋아하는데 내 친구들도 같이 읽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친구들의 아이들, 내 아이들이 같이 연합해서 동아리 해보면 되겠네 하는 마음으로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친구들이 좋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 스카이캐슬에 나왔던 그런 케이스네요. 부모가 아이들 데리고서 같이 스터디를 하는. 물론 거기는 이제 드라마고 약간 이제 풍자 같은 게 들어가긴 했지만 취지 자체는 엄마와 아이가 동반 성장하는. 맞아요. 동반 성장이에요. 근데 그 동반 성장을 할 때도 중심은 엄마 독서였어요. 아이들 독서 중심으로 돌아가면 그건 푸시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 모임은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시작을 해서 지금 큰애들이 고등학생이 됐거든요. 초등학생 저학년 때 애들 모여놓고 독서를 하자고 하면 아이들이 안 하죠. 오기 싫어하고요. 그래서 그때는 엄마들이 모여서 책 얘기하고 독서 계속 하고 아이들은 놀고. 그리고 그 대신 맨날 책 모임 가는 거죠, 아이들은. 그럼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책 모임이라는 걸 알게 되네요. 그럼요. 그래서 맨날 저희가 친구복이거든요. 이름이. 친구복 다음에 언제야? 친구복 언제야? 물어봐요. 놀면 너무 재밌으니까요. 그러네요. 그렇게 해서 좀 단맛을 주고 그런 뒤에 아이들 책 모임도 하게 했죠.
좋네요. 와, 오늘 이제 깨알 같은 꿀팁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얘기들이 이제 풍성하게 잘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네. 그래서 오늘 작가님이 긴장하셨다고 하는데 너무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우리 학부모님들 중에서 우리 아이들 책 읽히는 거가 목적이었지만 사실 엄마 독서가 목마르셨던 분들은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 이 책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작가님께 박수 한번 드리고 인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님들에게 이제 간단한 인사말 해주세요. 어머님들, 엄마 독서의 그 효과는 정말 대단하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엄마의 독서의 나비 효과 엄청나요. 책을 브런치로 먹는 엄마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작가님과 좋은 말씀 나누셨으니까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